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새로운 주제는 구조체인데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개념들이니까 네,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체를 얘기하기 전에 시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형들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서는 학기 초에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기본 데이터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제공하는 데이터형들인데요.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이렇게 해서 캐릭터, 쇼트, 인트, 롱, 플로트, 더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파생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이 파생 데이터형은 기본 데이터형을 베이스로 해서 어, 이제 파생시킨 곁다리로 나온 데이터형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배열, 그다음에 포인터 이런 것들을 파생 데이터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언급한 배열, 그다음에 포인터 이런 데이터형들은 앞에서 얘기한 기본 데이터형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형들입니다. 그래서 문자형 배열, 정수형 배열, 그다음에 실수형 배열 네, 이렇게 어, 시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본 데이터형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배열들 그래서 이거를 파생 데이터형이라고 얘기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문자형 포인터 변수, 정수형 포인터 변수, 실수형 포인터 변수 그래서 문자형 변수와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이런 변수들, 예, 그리고 이런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들 이런 것들을 어, 포인터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데이터형을 이런 변수를 만든 데이터형을 포인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형은 모두 기본 데이터형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언어에서 제공한 데이터형 중에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형 중에는 구조체, 공용체 이렇게 있는데요. 일부 책에서는 구조체와 공용체와 더불어서 네, 열거체도 이넘 키워드를 사용하는 열거체도 사용자 정의형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용자 정의형은 어, 시언어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뭐 사물이라든지 사람, 뭐 객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너무 범위가 크고요. 네, 이런 특별한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그 존재의 데이터를 그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위해서는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형이 이제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합적인 데이터형들을 모아서 이거를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네, 그런 생각들을 반영하는 것이 구조체와 공용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와 공용체는 네, 특별한 자기만의 자신만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내고 그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변수를 활용해서 특별한 물건이나 사람들을 표현하는 일들을 그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표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용자가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자 정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되어서 한 가지 정보를 나타내는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현하는 사용자, 즉 개발자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정의가 되어진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정보 같은 경우는 뭐 학생의 이름이나 학년, 학과, 성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뭐 스튜던트형 이런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스튜던트형을 여기 나와 있는 이름, 학년, 학과, 성별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뭐
이름이 없어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제 성적을 위해서 성적 데이터를 위해서 네, 과목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공교육 상황에서 본다면 뭐 중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들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대학에 와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으로 네, 자신이 배우고 있는 어떤 과목들을 국한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그때그때 과목들도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필요할 텐데 네, 이런 데이터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에서 네, 프로그램을 짜는 그 상황에서 개발자가 직접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용자 정의형에 해당하는 구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단계들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네, 제일 처음에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게 됩니다.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뭐 어떤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다라고 어, 나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열해서 그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멤버 변수들을 구성하고 이러한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뭐 스튜던트형, 프로덕트형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일, 네, 이게 제일 우선되어져야 하는 단계이고요.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다면 이제는 변수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 타입의 뭐 배열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만들고 변수를 만들어서 필요한 대로 사람들의 정보나 아니면 물건들의 정보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형을 정의하고 변수나 뭐 배열, 저장 공간들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그런 선언된 저장 공간들에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출력이나 연산에 참여시키는 일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구조체를 사용하는 첫 번째 단계인 데이터형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뭐 특별한 이 공식처럼 되어져 있는 요를 따라가면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struct라는 키워드를 제일 앞에 사용해 주면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구조체의 데이터형을 정의할 거다.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구조체 데이터형을 정의하는 것들이야 라고 struct라는 키워드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데이터 타입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제 구조체 태그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책들에서 태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형의 정의, 구조체 데이터형의 정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네, 데이터 타입명이라고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트형 그다음에 뭐 플로트형, 더블형 이런 것들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스튜던트형, 프로덕트형, 포인트형 이렇게 타입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데이터 타입명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데이터 타입명을 써주고요. 이 데이터 타입명은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뭐 함수명, 변수명, 배열명 만드는 그 규칙들을 똑같이 쫓아간다, 따라간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주시고 멤버 변수들 이게 변수뿐만 아니라 뭐 배열도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열, 포인터 변수, 멤버 변수들로 쭉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먼저 만들어져 있는 구조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멤버 변수들을 쭉 리스트업하고 제일 마지막에 중괄호를 닫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잘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뒤쪽에 중괄호를 닫고 세미콜론을 쓴다라는 것이에요. 이 중괄호를 닫고 세미콜론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배열에서 초기값을 주고 난 다음에 중괄호를 닫죠. 그쵸? 네,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을 줍니다. 그거 이후에 뭐 함수가 끝날 때, 그다음에 블럭이 끝날 때 이런 경우에는 중괄호 뒤에 세미콜론을 주지 않죠. 그래서 어, 배열에서의 초기값 주고 난 다음에 구조체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고 난 다음 요 두 경우에는 중괄호 닫고 뒤에 세미콜론 이거 아주 중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중괄호는 여기서 잘 꼼꼼하게 챙기셔야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예를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struct 키워드 쓴다고 했으니까요. struct라고 쓰고요. student 이렇게 해서 student라고 student 타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괄호 열고 캐릭터 네임 20 이렇게 줬고요. int year, int num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상해 보면 이름을 멤버 변수로 이름을 이 학생의 이름을 저장하려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year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생년월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 이제 학년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um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 학번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멤버들을 참가 시켜놓고 포함시켜놓고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줬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은 스튜던트형이 되는 거고요. 스튜던트형의 멤버들은 name 20바이트, 그 다음에 year, 그 다음에 num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멤버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 네,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수 선언입니다. 변수 선언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데이터 타입 쓰고 변수명 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이 구조체의 데이터 타입은 C 언어가 모르는 것이죠.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것, 개발자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C 언어가 모릅니다. 컴파일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키워드를 써주셔야 합니다. 예를 보면 struct student std1 이렇게 줬는데요. 네, 그냥 스트럭트를 지우고 student std1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스튜던트형으로 std1이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인데 스튜던트가 뭐야? 이렇게 컴파일러가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저 위에 구조체 정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로 제일 앞에 struct라는 키워드 적어 주셔야 한다. 반드시 꼭 적어 주셔야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변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같이 봅시다. std 변수가 조금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struct, student, std 이렇게 해서 std1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 네, std라는 구조체 변수 자체로는 값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데이터 타입 student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std1이라는 변수가 같은 데이터 타입의 또 다른 변수가 있을 때 거기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의 값을 통째로 std에 집어넣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td는 1, 뭐 std는 4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std에는 아까 멤버들로 name 20바이트, year, num 이렇게 세 개의 멤버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std1은 뭐 7 이렇게 줬을 때 이 7을 어디다 집어넣으라는 건지 판단을 하기 어려워지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그 구조체 변수 자체로 어, 어떤 특정한 상수를 저장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체 변수 안에 들어있는 멤버 변수들을 하나씩 접근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접근하는 방법은 밑에 쪽에 중간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멤버 접근 연산자 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멤버 접근 연산자 점을 써서 네, 멤버들에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std 1번이 구조체 변수인데 std 1번의 멤버 네임에게 접근해 가기 위해서는 이제 배열인데 배열의 이름만 쓴 형태이죠. std 1.name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다음에 std 1.2여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네, 인트형으로 어떤 특수한 정수의 형태를 이어에 저장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std 1.num 이렇게 하면 역시 네, 뭐 넘버링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std 1.name의 0번 방에는 a라는 대문자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td 1.2어에 3을 집어넣고 std 1.num에 15라는 그 번호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는 이걸 통째로 다 하나의 변수다라고 생각해서 출력에도 사용하고 연산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네, 변수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 같은 레벨의 구조체 변수들 간에는 값을 주고받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네, 상수를 집어넣는 일은 구조체 변수 자체에는 할 수 없다.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구조체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조체 변수의 초기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초기화는 뭐 역시 얘도 변수니까요. 네, 뒤쪽에 는 하고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하고 뒤쪽에 초기값들을 상수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변수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변수는 그 변수의 상수를 그냥 넣으면 되는데요. 네, 여기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변수 자체의 상수를 직접 대입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 구조체 변수 자체에 멤버 변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멤버 변수들의 값들을 각각 한 개씩 다 지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열에서 마치 정수형 배열에서 정수형 배열 각 방에 초이값들을 하나씩 집어넣는 것처럼 네, 멤버 변수 각 방에 멤버 변수 각 변수의 네, 값들을 상수들을 하나씩 집어넣는다. 생각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struct student std1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고요. 대입 연산자 쓰고 그다음에 중괄호로 네, 탐이라고 처음에 줬고 두 번째는 3이라고 줬고 세 번째는 15라고 줬습니다. 자, std가 아까 멤버로 캐릭터 네임의 20바이트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네, int year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int num이 세 번째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초이값을 주어야 합니다. 이게 달라지면 네, 문제가 발생된다.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멤버 변수들의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일부만 주면은 안 되냐? 일부만. 뭐 예를 들면 탐을 빼고 3하고 5만 주고 싶다. 이름은 나중에 집어넣고 싶다. 왜 이렇게 할 수는 없겠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략하는 건 안 됩니다. 생략하는 건 안 되고 네, 너를 준다든지 std 1번 점 name에다가는 너를 준다든지 모두 다 아니면 거기에 이제 공백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래서 따옴표에다가 큰 따옴표에다가 네, 공백을 스페이스를 쭉 넣어서 값을 준다든지 어떻게든 해당 멤버 변수의 값은 챙겨서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뭐 나는 15를 넘해주고 싶은데 이어의 멤버 변수는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면 네, 3을 생략하면 네, 15가 이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5학년 뭐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 멤버들의 순서는 기억하셔가지고 그 멤버들에 대한 값을 생략할 때에는 네, 뭐 디폴트 값을 주는 형태로 해야지 값을 생략하는 것은 안 된다. 네, 그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중괄호 안에다가 멤버 변수들의 개수만큼 값을 넣어주시면 좋겠고 생략한다고 해서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것은 아닌데 생략했을 때 전혀 엉뚱한 멤버에 내가 의도한 값이 들어가 있지 않게 내가 의도한 값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은 안 된다.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조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만 했습니다. 다음 주에 구조체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구조체가 이렇게 사용되어진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주차 강의 수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이제 7주여서 온라인 강의 마지막 주차인데요. 네, 8주차부터는 제발, 네, 여러분들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